신장의 문제. 방송 한번 좀 찾아봐 주시고 없으면 어쩔 수 없고요. 최대한 높은 걸로. 네. 김남희 광명갑인가요? 을입니다. 광명을 예비후보도 아니고 경선 후보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남희 광명을 경선 후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거 보니까 예비후보 등록했구나. 등록했습니다. 월요일 날. 오, 예비후보 네. 등록했네요. 네, 네, 드디어. 경선 일정이 며칠이라고요? 금토일 3일입니다. 지금 저에게 네. 4일간의 기적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어제 보니까 네. 이성윤 지검장 6일 만에 당선되더라고. 6일 만에 기적을 썼기 때문에. 네, 제가 4일의 기적을 만들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조정훈이죠, 상대가? 네네. 네, 조정훈 개석거라. 네. 이지은 전 총경님 마포갑의 예비후보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민안전 수호천사가 마포 지킴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포갑을 지키겠습니다. 이지은입니다. 네. 자, 그리고 부평을 홍영표 의원이 아마 내일 거취를 표명한다고 하는데요. 뭐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따 그 얘기도 좀 들려드릴 텐데 그 부평을에서 또 이동주 비례대표 의원과 경선을 치르게 되는 박선원 인재영입. 안녕하십니까. 자, 그 언제입니까? 반갑습니다. 경선 언제인 거기는? 3월 9일, 10일 이틀입니다. 9일, 토요일, 10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예, 여러분 영입인재 4호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꼭 찍어주십시오. 아쉽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예. 자, 일단 한 분씩 좀 여쭤볼게요.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본인 어떤 사람인지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여쭤볼게요. 김남희 변호사 본인 소개 한 1, 2분 해주십시오. 네, 저는 참여연대에서 10년 복지 전문가로 활동했고요. 작년에는 민주당 혁신위원으로 민주당을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와 그 문제를 발로 뛰어가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재 김남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지은 전 총경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2년 10개월 동안 현장 경찰관으로서 지내다가 윤석열 정권이 실시간으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경찰을 망가뜨리는 꼴을 볼 수가 없어서 뛰쳐나온 이지은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선원 인재영입. 예, 보수 국힘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보 안보의 아이콘 박선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안보비서관, 김대중 대통령의 국회 정무지원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유치 특별보좌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영입해서 지역정치를 반드시 바꾸라고 긴급 투입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100번 묘역 앞에서 기념사진 찍어주면서 후원의 사진으로 써라. 후원의 내 이름으로 후원회장 맡아줄 테니까 열어라. 지침 받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간절한데? 왠지 간절해 보여. 네, 네. 예, 사람이 짠해 보여, 사람이. 예. 아니, 보니까 이번에 어제도 이제 그 여론조사, 경선, 어제 네, 경선 네. 결과 세 곳 발표가 됐는데 그전에도 이제 경선들이 많이 치러졌잖아요. 네. 제가 물어봤어요. 당선된 지역들 네. 이렇게 네. 물어봤더니 정치 시인들이 네. 대개는 권리당원에서는 거의 접전을 이루거나 권리당원을 이기더라고요. 현역 의원을. 네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여론조사 안심번호 선거인단 여기서 밀리더라고. 네. 그러니까 인지도가 인지도가 차이를 약하니까. 극복을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는 경우가 있어요. 가산점을 네. 받았지만 네. 권리당원 쪽은 뭔가 바꾸자. 네. 현역들을 좀 바꿔보자. 네. 이게 이제 압도적인 흐름이에요. 네. 권리당원은. 네. 근데 이제 시민들이 잘 모르니까 그분이 네. 누군지를. 네. 그래서 고공전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네. 그래서 이제 얼굴이 좀 많이 상대적으로 알려진 분들, 방송이나 유튜브에 네. 많이 나온 분들은 당선되는 경우들이 있고 보니까 네. 그 정도 아닌 분들은 이제 고배를 마시는 네.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중요한 거야. 예. 네. 근데 뭐 저기 겸손은 힘들다 뭐 다스베다 이런 데 많이 나가시는 분들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시영 TV 때문에 대표님 때문에 저희가 네. 꼭 당선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남희 후보도 거의 우는 목소리입니다. 아니 근데 김남희 변호사는 네. 뭐 듣기에는 양희원형 네. 지금 양기대 의원과 원래 맞붙었던 네. 양희원형
그 의원 비례 네. 의원이죠. 네. 양의원 지역하고 또 김혜민인가요? 네, 김혜인 뭐 후보요. 그쪽이 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 지역에 제가 가기 전에 사실 후보가 세 분이 더 계셨어요. 네. 강신성 위원장님이랑 김혜민 예. 대표 그리고 그 양이원영 의원님 세 분이 네. 그런데 차례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양기대 꼭 이겨달라. 그래도 당을 또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 전폭적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셔서 세 분이 모두 저를 지지해 주시기로 오늘까지 이렇게 마음을 그러면 모으셨습니다. 거기는 이제 네. 당원 경선하고 일반 시민들 네, 안심원호 50대 선거인단 50이요. 투표 두 가지 네. 다 하는 거죠? 네네, 다. 그러면 이제 그 양의원 의원 이런 등등의 네. 아까 세 분의 네. 후보 측에서 네. 뭐 명단도 받고 뭐 열심히 뛰는 뭐 자기 우호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원도 있고 네. 일반 시민도 있을 네. 텐데 그런 것도 좀 많이 전달 받았나요? 지금 사실 제가 예. 2월 29일 밤 11시에 통지를 받았어요. 네. 광명을에 가서 경선을 하라고. 그래서 저는 정말 혈혈단신으로 예. 광명에 갔습니다. 네. 다음 날. 예. 그래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예. 그때부터 갑자기 연락이 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니 내가 도와주겠다. 아. 양기대는 안 된다. 정말 당을 해당은 일을 한 사람, 민주당에 해가 되는 사람이 왜 당선돼서 안 안 된다. 된다고 하던가요? 양기대 의원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굉장히 많은 이유들이 있었는데요. 예. 우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해야 하는 대표님과 아예 척지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그 했었고 뭐 체포동의안 네, 그런 것으로 지금 예. 얘기가 되고 있고 사실 이분이 두 번이나 시장을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는 아예 지역을 거의 내팽개쳐서 지역에서 하신 일이 없다. 공천 파동도 있었잖아요. 시장 선거 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그 신인이 현역과 붙는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싸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당에서 왜 이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하면서 정말 떨면서 갔는데 그 자리를 못 받은 분들은 김남희 우리 예비 후보를 부러워해요. 그래도 네, 못 받은 맞아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진짜 짧은 기간에 열심히 뛰시던 분들이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예. 너가 꼭 할 수 있다. 네. 해야 한다라고 기운을 북돋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런 있습니다. 당원들이나 네. 시민들한테 김남희 우리 네. 예비 후보님의 어떤 면을 강조해서 지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아무래도 젊은 정치, 새로운 정치, 그리고 기득권에 휘둘리지 않는 혁신적인 정치를 예. 얘기하고 싶고요. 예. 또 광명에 민주당원들이 많으세요. 아주 많죠. 네, 아주 예. 많으시고 예. 정말 당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세요. 네. 그래서 양기대 의원에 대한 불만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람은 그냥 이름 파란색 옷만 입고 있을 뿐이지 네. 정말 당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출근 인사 지금 합니까? 지하철이요? 네, 오늘 가서 어제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에 네. 어제 그 선관위에 갔는데 네. 이걸 또 9시에 선관위에 갔는데 오후 4시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뭐 서류를 계속 뭔가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제는 뭐 하지 못했고 오늘 아직 새벽 6시에 가서 예. 철산역 앞에서 예. 출근 인사 드리고 그러면 시민들이 좀 알아보던가요? 조금 근데 많지는 않고요. 예. 그래도 제가 며칠 동안 유튜브도 출연하고 예, 예, 방송도 나오고 하니까 예, 예. 와서 양기대 꼭 꺾어달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아, 네. 그래 이제 탄력이 붙을 거예요. 저는 붙을 거라고 봅니다. 3일 만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한번 보여줬잖아. 된다. 된다. 정 대표님 네. 우리는 5개, 예. 3개, 2개, 1개 예. 하나하나 이렇게 버리는 느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이지은 총장님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네. 마포갑이 네. 상당히 그렇게 뭐 민주당으로서는 뭐 우세 지역 이렇게 단정할 수가 없거든 많이 변했거든요. 네, 네. 물론 이제 여론조사 꽃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아직은 괜찮다 네, 네. 이게 이제 입증이 됐는데 네. 실제 네. 다녀보니까 바닥 민심이 어떻던가요? 사실은 저 아직 다니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지난주에 공천을 받았는데요. 농내 현역 의원님께서 단식을 하셔가지고 맞아요. 단식하시는 동안은 제가 다니는 게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좀 기다리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단식을 푸셨어요. 아,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의원님께 한번 찾아뵙고 싶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저는 의원님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네. 동네 제가 이제 마포갑에 살고 있는데요. 예. 저희 동네 국회의원님이시고 제가 마포경찰서에서 근무할 때 예. 행사 때마다 같이 마주쳐가지고 인사도 드리고 저 격려도 해주시고 했던 분이어가지고요. 그때부터도 국회의원이었으니까 예. 그래서 오래 하셨죠. 네, 저는 아주 잘 네. 알고 계신 동네 국회의원님이셨고 근데 이렇게 단식을 하시고 하셔서 제가 이제 계속 문자를 드렸었는데 사실 답이 없으시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문자를 주셨어요. 아. 토요일인가 일요일인가 그때 이제 처음으로 답장을 받았는데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누군가의 답장을 기다려 본 적이 처음이에요. 제가 주로 씹거든요.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누구한테 문자를 보내고 기다리고. 눈물 근데 난다. 네, 이지은 후보 반가워요. 제가 이제 회복을 해야 되니 주말에 나가겠습니다. 그때 봐요. 민주당 후보니까 뛰세요. 이렇게 오신 박수, 거예요. 박수. 역시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역시 당한 대선배님 팀. 네. 훌륭하신 분. 왜냐하면 그분은 얼마나 또 힘드셨겠어요. 제가 그렇죠. 들으니까 컷오프가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이랑 겨뤄서 싸워서 지는 것보다 컷오프 되는 게 훨씬 더 마음의 상처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뛰어보지 못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도 크시고 힘드셨을 텐데 저한테 또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직 만나 뵙진 못했고요. 네. 제가 이제 매일매일 이제 문자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저 또 여러 명의 예비 후보가 뛰었었잖아요. 6명인가 7명인가 막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예비 후보 다른 분들은 아직 만나 뵙지 못했고요. 이제 그렇게 허락을 받고 하나씩 한 분씩. 네, 네. 어제 드디어 저도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요. 네. 오늘 옷이 이제 저 아직 이 옷을 못 받았는데요. 네. 옷이 이제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선거사무소는 구했고 카페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카페에서 아직 선거사무소를 구하지 그러니까 못했어요. 이제 기존의 네. 분들 쓰고 있는 데를 인수하는 네, 게 네. 제일 뭐 네. 현실적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몇 군데 알아보고 이제 오늘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저기는 김남희 네. 예비 후보는 그럼 선거사무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양효원영 의원님께서 그 지역, 자기 그 사무실? 선거사무소 그 넘겨주시기로 해서 예. 계약 체결하고 예. 지금 바로 자리 잡고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행복한 건 아닙니다. 예비에 비하면 행복한 거지. 전 4일밖에 시간이 없어요. 4일밖에. 자, 우리 네. 저 박선원 후보님, 네, 예.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지금 상황이? 부평을. 아니 가보니까 진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인재 영입인지 인재 학대위원회인지 모르겠다. 네. 다 저를 좋아해요. 네. 명함 주면 왔냐고. 근데 명함 주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늦게 이렇게 하셨느냐. 그래서 우리 이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100번 묘역에서 제가 네. 박지혜 예. 변호사도 경선이고 저도 경선이다. 경선하는 사람 한번 안아주세요. 그랬더니 전투에서 이기고 예. 철조망도 돌파하고 예. 강물도 건너보고 예. 그래야 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키워주시기 위해서 이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저를 키워주기 위해서 작은 시간 짧은 시간 내에 돌파해라라고 하는 명을 내렸으니까 돌파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거기 이제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 홍영표 의원 지금 이 반발에 대해서 동요가 꽤 있나요? 어떻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홍영표 의원께서 나갈 때 혼자 안 나가겠다. 혼자 안 나가. 혼자 안 나가겠다. 시의원, 구의원 최대한 많이 데리고 나가겠다. 아이고. 뿐만 아니라 바로 본선에서 저하고 붙을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당원을 탈당시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탈당 작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박선원을 나를 만나면은 자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제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외곽 지원팀까지 다 했기 때문에 네, 각이 안 쓰죠. 이분은 총리실에서 하고 한 게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쟤를 지금부터 사전에 제거해야 되겠다. 역선택. 그래서 지금 오더를 내리고 계세요. 네. 여러 사람들이 뭐 상대 지금 경선 후보 예, 경선 이동주 후보를 의원을 지원해라. 예. 그러면 본선에서 그분 정도는 자기가 쉽게 이기고 국힘 후보와 자기가 1대1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즉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그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부평을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는 해결사입니다. 주어진 문제 반드시 해결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평에 산재된 많은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쾌적하고 행복하고 모두가 기쁘게 잘 사는
우리의 새로운 부평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난번 총선 때 홍영표 의원이 거기서 몇 % 정도 이겼죠? 국민의힘 홍영표 의원님이 상당히 많이 이기셨어요. 한 20-30% 이겼나? 네, 거의 그 정도.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그렇게 네. 본다면 3자 대결 할 때도 국민의힘은 어차피 30% 초중반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한 얘기예요. 40%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이 예. 제가 가면은 홍영표 의원이 안 되시고 네. 다른 분이 가면은 한 5에서 10%로 밟아놓을 수 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홍영표 아니 그런 꿈을 갖고 네. 계신다는 것 자체가 홍영표 이해가 안 의원이 돼요. 무소속 나오면 15% 넘기기 쉽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분위기는 어떤 거냐면은 네. 우리가 홍영표 의원을 이 정도로 지원했다. 보궐선거 때부터 다 지원했다. 근데 한 게 뭐냐? 한 게 없으면 이제는 당을 위해서 물러나서 후배들 도울 생각을 해야지. 맞습니다. 탈당을 해? 네. 그동안 도와준 것이 너무도 아쉽고 네. 잘못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분위기예요. 시민들 만나보면 탈당 네. 관련해서는 네. 아니 과거에 평시면 뭐 네. 그럴 수도 있 짠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지금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네. 시상 과제잖아요. 맞아요. 민주당이 좋든 싫든 민주당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번에 네. 혼내줘야 한다. 이게 네. 이제 네. 국민적인 지상 명령인데 네. 지 정치 생명 연장 때문에 네. 명분이 뭐야, 없어요. 명분이 없지. 네.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명함 뿌리면서 인재영입 사호 박선원 국정원 전 1차장 반드시 검찰 박살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박수 치면. 자 조정훈이 네. 마포가 왜 경선 후보로 나섰습니다. 아니 경선에서 이겼습니다. 네, 네. 조정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어떤 전략으로 좀 싸우려고 하십니까? 이분은 4년 전에 민주당의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몫으로 나왔다가 지금 이제 국힘으로 가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도 그런 비판이나 이런 거를 그 의식하셔가지고 그런지 좌도 우도 아닌 앞으로 막 이런 말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 플래카드 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배지를 달기 위해서 좌에서 우로 앞만 보고 가는 사람이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정말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랑 그분이 비슷하다라는 비슷한 점에 대해서 좀 나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젊고 엘리트다. 엘리트는 맞습니다. 그분은 하버드를 나오셨고 저는 이제 캠브리지를 나왔는데 그걸 이제 비교를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빼고는 정말 완전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았거든요. 정말. 네. 첫 번째는 저는 이게 민주당과 국힘의 대결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민주당의 자랑스러운 영입 인재이고 그분은 국힘의 영입 인재입니다. 그냥 영입 인재. 예. 그래서 이 공천 시스템 그다음에 영입 인재는 어떤 정당의 철학과 가치를 보여주는 아주 그 바로미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민주당의 철학과 가치, 고퀄 영입 인재와 국힘의 허접한 그 영입 인재의 차이를 제가 보여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그 검찰 개혁에서 아무 생각 없는 인간이에요. 맞습니다. 제가 그 한마디도 말씀을 한 적이 없어요. 두 번째로 드리려고 했었는데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냐 수호냐. 그분은 이제 민주당 몫으로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인생이 바뀌었죠. 네. 이제 그래서 국힘의 콜을 받아서 가셨고 저는 윤석열 정권이 경찰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정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다가 좌천이 돼서 이제 민주당으로 오게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느냐 수호하느냐 지켜나가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 번째는 마포냐 안 마포냐. 저는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저는 마포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 국힘에서 마포를 정말 우습게 본다, 너무 무시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갑이고 물론 요거는 이제 을쪽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그 비대위원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제일 처음에 김경률 의원을 마포에 꼽겠다 했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또 뭐 다른 분을 또 꼽겠다. 함은경. 네, 그분을 꼽겠다 했다가 이제 그렇게 됐고 이쪽에도 조정훈 의원도 마포와는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왜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이재현 총경은 홍익지구대. 홍익지구대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2005년부터 마포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 업무의 특성상 저는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됐지만 27살에 서울로 첫 발령 받았을 때 제가 마포에 둥지를 처음으로 틀기 시작을 했고 네. 제 이름으로 된 집을 처음 산 것도 마포고 마포 경찰서에서 근무하면서 정말 대통령 표창 그다음에 전국 1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곳도 마포였고 지금 살고 있는 곳도 마포고 저는
물론 제가 당선되겠지만 안 되더라도 저는 마포에 계속 살 거거든요. 네. 근데 그분은 마포에 이제 배지 달러 왔다가 안 되면 또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마포냐 안 마포냐의 또 대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똑 부러지는데요. 그 조정우는 한마디로 네. 철새죠. 왔다 갔다 왔다 그렇죠. 갔다. 네. 뭐 이당 갔다 저당 갔다. 근데 생각도 그런 것 같아. 네. 생각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 것 같고. 자, 그렇고 그러면 지금 일단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 의원도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동주 의원에 비해서 본인의 장점은 뭡니까? 저는 그러니까 남을 폄하하거나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다만 저는 국제 무대에서 일을 했고 네. 또 다양하게 경험과 공부도 했고 또 청와대 그리고 외교관으로서 샹하이 총영사 네. 해서 그 외교, 시민보호, 국민보호, 경제 활동까지 다 했고 네. 또 국가정보원에서 안보를 최종적으로 지키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정보원을 개혁했습니다. 국가정보원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즉 법을 실제로 만들어보고 개정한 실질적인 경험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국정원에서 그 법을 바꿀 때는 기조실장으로서 법안 심사 소위에서 계속 의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법을 바꾸고 대폭 개정을 했습니다. 또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인천에서 투자유치 국제협력 투자유치 특별보좌관으로서 UN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서 베를린을 물리치고 인천이 네. UN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기에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강점으로서는 이런 국제적으로 실질적으로 안보, 평화뿐만이 아니라 경제를 통한 그 구체적인 성과를 낸 능력과 경험으로 우리 부평을 글로벌 인천을 이끌어가는 부평, 인천의 중심이 되는 부평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계획하고 시민들과 함께 결정해서 기필코 넘버원 부평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강점이다. 그거는 비교가 안 될 거다. 아니 그리고 저는 봤을 때 지난번 우리 박선원 예비후보하고 따로 뭐 식사 한번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이 검찰 문제라든가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내부에 문제점 국정원에도 계셨고 네. 청와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그 흔히 말하는 잘 안 알려진 이야기들 그런 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내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떻게 정권과 싸우겠다라는 그림이 청사진이 상당히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네. 깜짝 놀랐어요. 박선원 선배 옛날에 청와대 같이 있었거든. 그때는 띄엄띄엄 봤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대단한 분이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괜찮다면 검찰 개혁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네. 검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사권, 기소권이 한꺼번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수사권 부분에 중요한 거는 검찰 수사관이 김남근 변호사에 의하면 약 7,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바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이나 이런 인력이 필요 없이. 네.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관을 반드시 휘하에 두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절대로 기소하고 수사권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 규모를 대폭 줄여야 된다. 지금 2,300명 되는데 1,500명 이하로 검사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 네. 근데 검찰 수사관의 숫자도 2,3,000명 이하로 줄이고 능력이 만약에 있다면 이 경찰들은 다 경찰로 옮겨야 된다. 국가수사본부. 네, 국가수사본부로 맞습니다. 옮겨야 된다. 네. 그리고 검사들이 임용이 되면 시골에 가서 20한 5, 6세 돼도 영감 소리 듣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영감님 소리를 듣는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3급 대우를 받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 3급 대우를 받는 건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검사 보수법에서 이 그 중앙 정부의 공직자들 월급 중에서 시작하자마자 3급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3급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장 이상부터 차관이 몇십 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국가정보원도 직원이 자기들보다 많은데 4명밖에 안 돼요 차관급이. 네. 근데 말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외무고시 행정고시 하는 그 수준 네. 5급부터 5급부터 시작해야 네. 된다. 맞아요. 검찰도 5급부터 시작해야 된다. 아니 변호사로 바로 나가면은 바로 그냥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깨 뽕이 너무 맞아요. 초반부터 네, 생기니까 그렇죠. 네. 네. 어. 그러면 26, 7살 되신 분이
별 다른 경험도 없고 고시에서 몇 점 더 맞았다는 이유로 검사가 돼서 네. 3급부터 들어왔으니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제가 자기 발밑에 있는 네. 걸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에 이분들은 네. 바로 존댓말을 안 써요. 바로 반말한다 이러면 또 항의가 들어오실 것 같아서 네. 존댓말 잘 안 쓰세요. 네. 세상을 어떻게 봅니까? 네. 대등한 시민의 권리 인정 안 하죠. 네. 네. 그래서 검찰 개혁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게 정말 공감을 하는데 네. 검찰 수사관들을 사실은 경찰로 이관을 했어야 했습니다. 맞아요. 그 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검찰에서의 그 수사 중 일부가 경찰로 이관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도 굉장히 반발을 했었기 때문에 원래는 수사관이 같이 이관이 돼야 되는데 수사관이 이관이 안 됐어요. 인력 조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할 일은 많아졌는데 그 같은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걸 못해서 굉장히 버거워하고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 이제 그 수사권이 이관이 된 만큼 인력도 같이 이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 이제 서울시 그 선거구별 판세 종합지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론조사 곳에서 했던 여기 이제 강동구 을 지역이 국민의힘이 38.9로 돼 있는데 이 여론조사 곳에서 실수를 해서 수치가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39.9인데 38.9로 오기가 돼 있다고 바로 잡습니다. 자, 나머지 조사 개요는 동일하고요. 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김남희 후보님은 네. 지금 이제 남은 4일 동안 어떤 면에 좀 중점을 두려고 합니까? 네, 저는 제가 상대 후보님 양기대 의원님보다 예. 더 잘 할 수 있는 일을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 같아요. 전화번호 010-4069-0322 네, 이게 지금 본인 전화번호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광명을 사는 네. 광명을에 무슨 동이 있어요? 소화동, 일직동, 하안동. 아, 세 네, 세 개군요. 개입니다. 외우기 네. 쉽네요. 네, 네. 소화동, 하안동, 하안동, 일직동. 일직동. 네. 거기 사는 분들 아는 분들 네. 아니면 거기 지금 살고 있거나 이런 네. 분들 적극적으로 문자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를 감사합니다. 해주십시오. 네, 제가 상대 양기대 의원님보다 세 가지 점에서 더 네. 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일할 사람입니다. 네. 네. 양기대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그런 당의 색깔을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다는 평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어쨌든 당의 영입 인재로 당의 역할을 부여받아서 더불어민주당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네. 또 당원들이 원하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더 강력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광명을에 갔으니까 네, 광명을에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네. 저 김남희 후보를 응원하는 이유는 네,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에서 네. 저희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면서 네, 그 순회 간담회나 여러 가지 뭐 여론조사도 하고 다양한 걸 해서 김은경 네. 혁신안이 너무너무 잘 돼 있거든요, 사실. 네, 네, 그 과정에 그거를 있었습니다. 네, 함께 해왔기 때문에 네. 그때 당원들이 뭘 주문하는지 네, 그걸 그리고 너무 잘알고 왜 있습니다. 여의도와 네. 민심이 멀어졌는지 네. 당심이 멀어졌는지 네. 특히 사무직 당직자라든가 보좌관들이 네. 왜 여의도에 갇혀 있는지 네, 민주당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네.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는 이제 민주당이 혁신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네, 그 과제를 실현시키려면 그걸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네. 나서야 한다.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김남희다. 김남희. 네, 그리고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네. 하나는 국회에서 일할 사람입니다. 네. 네, 저는 복지 전문가, 교육 전문가로 10년 넘게 활동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많은 제안을 하고 네. 실제 공익 입법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재정 그 파탄과 복지 축소에 맞서서 제대로 된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국회에서 일할 사람이고 그 다음으로는 지역에서 일할 사람이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워킹맘 그리고 노동자 부모님과 소통하는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지금 세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아이들을 돌보고 또 부모님을 돌보고 나의 노후가 걱정되는 이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 문제를 발로 뛰면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김남희 변호사 하나 더 칭찬하면 네. 저는 이제 정치인의 그 자질 중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거든요. 첫 번째 측은지심을 얘기를 해요. 사람이 따뜻해야 한다. 네.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있어야 한다. 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출발점이야. 두 번째는 정의감과
이 공익적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네. 불의에 참지 못하고 네. 저항할 수 있는 정의감과 그다음에 이제 그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 공익적 네. 그 마인드. 그런데 네. 이제 태평양 변호사 잘 나가는 데서 네. 참여연대 내려와서 네. 시민사회 쪽에서 일을 그러니까요. 했거든. 네. 네. 내가 그걸 봤어요. 네. 커리어를 지난번 저희 방송에 네. 나왔었고. 네.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이제는 네, 뭔가 문제를 그렇죠. 자꾸 제기하는 네. 쪽보다 문제 풀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솔루션을 가지고 네.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복지 전문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 방법론도 잘 네. 갖추고 있고 그래서 네. 저는 제가 문제를 많이 해결해 왔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김남희 변호사는 꼭 좀 네.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 네. 마음이 있었고. 네, 많이 홍보해 네,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지은 전 총경을 보면 네. 거기에 플러스 알파 또 있어. 오. 여기는 에너지. 뭔가 이 톡톡 튀면서 네. 이 진짜 역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네. 마포 시민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본 분들이 어떤 매력에 빠집니까? 본인의 어떤 매력에? 아, 제가 예. 사실은 이제 제가 나가서 뭐 명함을 돌리거나 아직 출근 인사를 하진 못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지은 뭐 아이유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네, 그러면서 또 뭐 유튜브 얘기도 하시고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보면서 나의 모습이 이랬구나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어서 네. 잘 몰랐었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이 방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에너지가 넘친다, 기운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저에게 평소 도민맨들이 많이 따라왔었구나. 기운이 너무 좋으신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좋아요, 진짜 아, 너무 좋고 네. 마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좋고 마포 갑은 지금 그게 어디서부터 진짜 공덕 마포 아현동, 아현동 7개 동인데요. 예. 용강동, 공덕동, 아현동, 그다음에 염리동, 신수동, 신수동 대흥동 아 이렇게 7개 했나요? 그러니까 도화동. 맞아요. 도화동. 그러니까 네.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마포역 공덕역 네, 그쪽. 아현 쪽 라인하고 그다음 광창 맞아요. 대흥 네네, 그쪽. 네, 그쪽. 이쪽에 네네. 사시는 분들 네네. 옆에가 이제 정청래 의원이 있는데 네, 정청래 의원이 맞습니다. 많이 도와주십니까? 잘 안 도와주세요. 아니 왜냐하면 그분은 물론 이제 저희 영입 인재들 네. 인재들의 교육을 맡아 해주셔가지고요. 저희한테 특강도 해주시고 너무 도움을 많이 주시는데 네. 최고위원님이시다 보니까 지금 네. 또 공천하고 뭐 이러면서 너무 바쁘셔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 저희들의 항상 저희들의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영입 인재들의 아버지. 그 이진 우리 후보님한테는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은데 아까 잘했어요. 노웅래 의원님 그게 마음을 얻는 게 1순위고 네, 너무 급하게 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 네. 주에 이제 노웅래 의원님 정리가 되면 네, 마음을 얻으면 확실히 네. 나머지 예비후보 한번 대여섯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꽤 많았거든요. 네, 네. 그분들 일일이 또 다 만나서 네, 아무튼 네. 원팀으로 잘 그러려고요. 가는 게 조금 맞아요. 늦게 출발하는 것 같지만 그게 네. 오히려 본선에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네.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나온 김에 네. 여기서 노웅래 후보님 의원님께 영상 편지 하나 띄워도 될까요? 그거 유튜브도 있다면서요? 네, 참 저 유튜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개설했는데요. 이지은 TV인데 아직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 몇 않아서 명입니까? 그렇죠. 한 1,800 됐나요? 그러면 생방송 가능한데? 네, 생방송 가능합니다. 1,000명 넘으면 되니까요. 네, 아직 영상이 한 3개인가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지은 TV. 이지은 TV 네, 구독 그리고 부탁드리고요. 노웅래 의원에게 띄우는 네, 편지. 영상 편지. 자,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저는 동네에서 이제 의원님 굉장히 많이 봐왔었고요. 굉장히 따뜻하고 동네에서 인기 좋은 의원님이셨어요. 이제 단식하셔서 이제 회복이 우선이시겠지만 저의 작은 소망을 말씀드린다면 이제 선거 공보물 뒷표지에 저는 의원님과 같이 찍은 사진을 꼭 싣고 싶습니다. 의원님 빨리 회복하셔서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네. 우리 그러면 박선원 우리 후보께서는 당원에게 띄우는 편지를 한번 하시죠. 당원 여러분, 북평을 당원 여러분께 우리 또 김남희 후보도 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네. 해보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을 뵈면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 번째, 매우 엄숙하고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고 만만치 않다. 냉정해야 되고 제대로 싸우고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갖고 계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 우리가 뭉치면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고 이 체제를 빨리 조기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 뜨거운 열정
동시에 같이 느낍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동지 여러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독재 정권은 물리치고 민생을 되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우리 민주당이 최근에 지지 않았던 부평을 번선에서 박선원만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박선원은 홍선배가 나오든 국힘이 나오든 반드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으니 동지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과거에 이 박선원 후보 같은 분들은 되게 이제 비례로 많이 모셨는데 왜냐면 외교안보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것도 이제 경선을 치르러 가니까 굉장히 마음고생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네.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열심히 네. 싸워주시고요. 여기 그렇게 보니까 하겠습니다. 네. 네. 박선원 후보님 후원 계좌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농협 301-034-1616-61 박선원 영입 인재죠. 사오입니다. 이분 괜찮다. 도와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 후원 팍팍 해주시기 바라고요. 비단강님이 부평 시민을 배신하더니 20년 밀어준 시민을 배신하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홍영표 의원에게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 주셨고요. 서승만 선배가 거기 공덕동에서 오래 살았어요. 네네. 그래서 서승만 선배가 마포 가면 우리 동네입니다. 조정을 무조건 날리면 좋을 듯. 아마 네. 나중에 도움 요청하면 네.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 원래 저분이 노웅래 의원도 여러 번 도와줬어요. 선거 때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마포를 꿰뚫고 있어요. 네네. 제가 따로 자리에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힘이 될 겁니다. 서승만 네. 박사가. 네. 예. 네. 김남희 후보님 당원에게 띄우는 편지. 네. 광명을 당원 여러분 주목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화동, 하안동, 일직동 당원 여러분, 제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제가 정말 당에서 좋은 역할 부여받아서 깨끗한 정치, 새로운 정치, 혁신적인 정치를 하라고 이렇게 힘든 과제를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국회로 입성해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정말 정치 신인에게 기회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 다니면 시민들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듣잖아요. 네. 어떤 얘기들 제일 많이 듣습니까? 만나보면 명함을 주거나 네. 뭐 악수하거나 이런 무슨 얘기 많이 하요. 저는 진짜 그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열망이 엄청나다는 걸 느꼈어요. 네. 반드시 꼭 국회에 입성해서 윤석열 정권을 좀 이렇게 심판해 달라, 때려잡아 달라. 뭐 너무 2년이 너무 지겨웠다,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네. 그래서 네, 아주 그 열망이 대단하구나. 네. 기대에 부응해야겠다. 지난번에 제가 저기 강의했었잖아요. 네네. 강의 잘 들었어요?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저번에 우리 박선원 차장님 후보님은 먼저 들으셨고 저랑 네, 같이 김남희 들었죠. 후보가 네. 그때 같이 들었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전에 이제 미리 그 얘기를 들었어요. 한마디도 놓쳐서는 안 된다. 네. 정말 한마디가 버릴 게 없고 뼈가 되고 살이 될 그런 이야기다. 네. 근데 1시간 순삭 진짜 너무 네. 빨리 가는 거예요. 네. 네. 다 녹음하고 맞아요, 싶을 맞아요. 정도였어요. 예. 다 받아 적었어요. 네. 근데 또 제가 느낀 거는 네. 민주당에 대한 기대도 엄청 크시다. 좀 민주당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제가 네. 아유, 민주당이 네. 시민들이? 시민들이요. 네. 민주당이 되게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 180석이지만 아직 못다한 과제들이 있잖아요. 네. 더 세게 싸우지 못했고 그런 면에서 아쉬움도 어느 정도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새로운 인물이 또 제대로 싸워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답게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들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방금 그게 이제 엄숙한 냉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당이 예. 완전히 압도적으로 다수로 이기면서 동시에 능력 있고 좋은 사람으로 가는 과정인데 네. 이렇게 비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지지하고 있다. 우리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잘 싸워라. 자신감을 가져라. 그 얘기를 우리를 해주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요새 이게 근거가 없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론조사가요. 여론조사 꼭 믿으시면 되고 네, 다른 네. 조사들이 보수 과표지 너무 심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네, 여론조사 네. 낮 시간, 밤 네. 시간 뭐
한 번 안 받으면 두 번, 세 번 전화해서 네, 꼭 네. 확인하고 이런 거를 하거든요. 돈은 그만큼 많이 드리니까 가능한 건데 네. 믿으시면 돼요. 여론조사 꽃을.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근데 하도 공격을 많이 다니까 진짜 저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흔들릴까 봐. 흔들릴까 봐. 근데 우리는 안 떠났어. 안 떠났는데 솔직히 위축은 돼요. 그래서 후보가 좀 이렇게 잘 파이팅을 해가지고 끌어가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밀어주겠습니다. 이런 복잡 미묘하고 결연하면서 확실히 이겨내자. 아 멋지다. 우리 시민들이 그 분위기입니다. 진짜, 네, 우리 네. 지지자들이 버텨주는. 예. 네. 지금 여야 이제 공천 과정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이 참 구태 공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네. 뭔가 개혁적인 공천을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실제 얼마 전까지 공천된 내용을 보면 대부분 현역이고 그리고 공천 연령 평균이 네. 58.9세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여성이 10%도 안 되고 그래서 오히려 구태 공천이고 국민의힘 현역들에게 휘둘린 공천이지 사실 한동훈은 자기의 뜻을 거기서 전혀 관철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한동훈이 사실 영입한 인재들이 대부분 험지에 가더라고요. 네.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법조인이잖아요. 네, 저희 대학 선배시죠. 그리고 제가 부끄러운 동문. 네, 제가 그분이 졸업할 때 입학했고요. 그분의 또 그 누구지 처남, 예. 네, 처남이 아니라 그 누구지 그 누나의 남동생이 누구죠? 하여튼 매제? 매제. 그 문제 되신 분 있잖아요. 있었죠. 그 네네네. 뭐 사건에 네, 사건에 연루된 분. 네. 그분이 또 연수원 동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많이 느꼈던 게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검찰이 정말 무지막지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사법연수원 때 15를 할 때도 검사들이 그야말로 왕처럼 지역에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옆에서 목격을 했고요. 네. 바로 이제 그 누군가 결제해주는 이 스폰서들이 바로 따라 붙고 그리고 제가 뭔가 15 일을 처리하면서 보면은 검사님을 거의 왕처럼 모시면서 영감님 하면서 완전히 그 권력 관계가 너무나 어릴 때부터 공고하게 있구나. 그래서 한동훈이란 사람은 검찰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네. 한 번도 평등한 관계, 소통하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구나. 수직적 관계에 익숙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90도로 인사를 하지만 국민들한테는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거죠. 네. 옆에서 우리 저 경찰이 검사들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경찰 내부의 인식들은 어떻습니까? 검사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정말 알 수 없는 경찰 인사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계속 평생 정보만 한 사람을 경비과장으로 놓고 경비만 했던 사람을 수석과장으로 놓고 지역이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 돌리고 이렇게 하길래 이렇게 하면 경찰 역량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이건 정말 경찰을 망치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저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사적 복수심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평생을 경찰은 검찰의 밑에서 지휘 명령, 그러니까 지휘 복종 관계였었고 2011년만 하더라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조항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생을 우리 집 대를 이어서 우리 집 종살이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랑 평등하다,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자존심을 굉장히 그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경찰을 아주 짓밟아 버리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정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적 복수심이 있었다. 이게 국민의 경찰 또는 국가를 위한 경찰이 아니라 그런 사적 복수심 때문에 경찰의 역량을 일부러 저하시키려고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한 거 아닌가. 그러면 경찰 출신들 중에서 뭐 대놓고는 못하지만 그 뭐 뒤에서라도 그 우리 이지은 전 총경을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많죠. 많습니다. 꼭 좀 이번에 네. 이겨달라. 네. 저희는 정말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제 아주 고위직 인사인데 보통 검찰만 하더라도 검사장급 인사를 하면 한 5일 정도의 시간을 주거든요. 4, 5일 정도 시간을 줘서. 왜냐하면 전국 발령이기 때문에 이사도 해야 되고 관사도 옮겨야 되고 이제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밤 9시에 고위직 인사가 발령이 나서 다음날 아침 9시에 취임을 하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이임식을 못한 건 당연이고 그 밤에 이삿짐 센터도 못 부르니까 야. 그 지방청장들 그 치안감들이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짐 싸가지고 무슨 도둑 이사하듯이 다 그렇게 옮겨갔는데 예. 그걸 보면서 이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 아주 모욕적이었고 그러네요. 우리 모두가 그런 모욕을 느꼈습니다. 나의 상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기 와서 얘기했었는데 저는 그분이 좀 허영이 있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본인의 알맹이 있는 이런데 그걸 갖다 껍데기를 아주 크게 씌워가지고 네. 자기를 이만하게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키높이를. 예, 그렇죠. 그런 네. 것들. 자신을 자꾸 꾸미려고 하고, 예, 그래서 그분의 뭐 키높이, 까치발 이런 거 뭐 동료 시민 이런 것들. 미국은 멋있으니까 내가 미국을 따라하면 나를 엄청 대단한 사람으로 알 것이야. 뭐 이런 생각들. 그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또 김건희 여사님의 그 캄보디아에서 아이 안고 멍한 눈으로 오드리 헵번 따라한 그런 거라든지 전청조의 넥스트 타임 아임 실례예요. 그거 알죠? 그 모든 게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생각하는 멋있는 것들을 따라하는데 그걸 본인은 모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뭐야 저거 민망하고 오글거리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죠. 자, 보면 30대, 20대 여성분들이 네. 이지은 그 후보님을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제가 막 편지를 응원하는 막 그런 게막 들려. 네, 그렇더라고요. 네. 여성분들한테 편지를 많이 받았어요. 네. 그죠? 네, 그럴 네. 것 같아. 우리 저 여야 공천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마디로 이제 일방적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물갈이를 많이 하는 쪽이 공천 잘하는 거다. 원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신진 인사 들어오고 네. 그렇죠. 그래서 조금 이제 다선 의원님들 좀 후퇴하시고 예. 네. 후퇴 안 하시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돌아가시죠. 이렇게 해놓고 네. 물갈이를 많이 하고 새로운 인물을 들어온 것이 공천을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래된 분이 계속 계시고 그 신진 인사들이 안 들어오면 그걸 뭐라 그럴까요? 나눠 먹기, 예. 구태의 반복 이거잖아요. 네. 우리 당은 공천을 물갈이를 하고 그것도 능력 있는 사람을 들여오고 네. 그것조차도 경선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아니 당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네. 우리를 키우고 저희의 훌륭하게.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시면서 근데 그만한 인재라고 평가를 해주신 네,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네. 단련시키는 네. 거죠. 예. 저쪽은 물갈이 안 하고 네. 나눠 먹고 내려온 대로 받아주고 그래서 저쪽은 네. 공천 개혁 딱 두 사람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하태경, 장제원. 그거 외에는 물러난 사람이 네. 없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라 그 험지로 간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으로 바꿈으로써 그냥 약간 양보하는 모양만 갖춰주시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기득권 다 인정해주고 대들지 않게 하고 김건희 특검 재발이 됐을 때 조용하게 보호받고 싶어하는. 네. 김건희 방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공천이 어디다 민주당에다 대고 공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지금 말이 안 이제 되는 겁니다. 저쪽은 공천과 관련해서 또 네. 의대 증원 문제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그걸 가지고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띄워서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결 뭐 네. 흔히 이런 프레임 네.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우리는 윤석열 정권 2년에 네. 대한 그 중간 평가. 네. 그때 살만했냐? 답답했냐? 네. 화 안 나셨냐? 가지고 지난 2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성격으로 만들어내야 할 텐데 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어떻게 접근하시려고 합니까? 본선에서 우리 또 이지은 이미 본선에 진짜 유일하게 여기서 본선에 일단 진짜. 네. 아니 전 그래가지고 2년이 우리가 계속 한 5개월, 6개월 때부터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직도 5개월밖에 안 지났어. 아직도 6개월밖에 안 지났어. 했던 그 시절을 저희 기억을 하잖아요. 맞아요. 아직 2년밖에 안 지났고 한 20년 같았지만 2년밖에 안 지났고 그 사이에 뭐 외교 참사 뭐 그다음에 안보, 민생, 치안 모든 것들에서 아주 구멍이 많이 났었거든요. 이태원 참사도 일어났죠. 그렇죠. 네.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네. 참사, 그러니까 안전도 안전도. 지키지 못했고 민생도 지키지 네. 못했고 뭐 외교 참사, 잼버리 또 뭐 있습니까? 뭐 부산 엑스포 등등 정말 뭐가 너무 많았는데요. 요것들을 한 대 다 모아가지고 네.
윤석열 정권의 어떤 실정을 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10개 가지고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넘칠 것 같은데. 당에서 좀 정리해 줬으면 네, 좋겠어. 네, 네. 그러니까 문제들. 경제도 네. 수치가 딱 들어가야 팍팍 꽂히거든. 네. 성장률 뭐 1.4 네. 뭐 이런 네, 식의 네. 수치가 탁탁탁 몇 개를 우리가 네. 기억하고 네, 네, 세수펑크 56조. 56조 그런 네. 것들 정리를 해서 좀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아픈 기억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지 또 심판을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워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거기 광명의뢰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까? 네, 확정이 어떤 분이 나오나요?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 기억 안 나고? 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남해당 후보 선대 네, 네. 안 아니 하겠다는 뭐 하는 거지. 사람인데? 그냥 굉장히 이름 없는 아니 그러니까 정당인이에요? 뭐 출신? 정당인이신 것 같았어요. 정당인.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름 없는 사람이다. 죄송합니다. 김남희는 이름 있다. 아니 저는 지금 제 경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선 맞아요. 경선에 집중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 자. 다음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네. 자, 세 분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쁘시니까 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우리 시청자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얘기들 있으면 한 말씀씩. 네. 김남희 네. 예비 후보님부터 먼저 하실까요? 네. 소화동, 하안동, 일직동 주민 여러분, 제가 열심히 잘 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피고 소통하는 정치인, 그리고 깨끗한 정치인으로 좋은 역할 해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지금 웹자부 보시죠. 3월 8일부터 9일. 아까 삼계동이라고 그랬죠? 네, 아까 네. 하안동, 소화동, 소화동? 하안동, 일직동. 일직동. 네. 사시는 분들 네. 적극적으로 좀 반응해 주시고요. 아까 핸드폰 번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희 예비 후보님 핸드폰 번호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연고자를 적극적으로 찾는다고 합니다. 010-4069-0322 적극적으로 연구자들 지역의 주민들이든 아무튼 아는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자, 이재은 전 총경이 본선 유일한 진출자입니다. 현재 스코어. 네. 여러분 이지은이 왔습니다. 마포를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이지은이 왔습니다. 곧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처음 나갑니다. 화이팅! 오늘 처음. 오늘 저녁 처음 그러면 나갑니다. 어디 홍대역부터 나갑니까? 어디 나갑니까? 일단 공덕역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공덕역. 네. 하기야 홍대역은 을입니다. 마포 을이구나. 맞아, 그 외진이 많아. 네네네. 공덕역. 놀러 오시는 분들. 네. 공덕역 그 주변에 퇴근하시는 네. 분들. 그 파전 막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공덕시장. 거기 공덕시장. 네네네. 제가 명절 때마다 거기 갔었어요. 거기 공덕시장. 맛집이 많은데. 네, 많아요. 네. 아, 가고 싶다. 네. 자, 박선원 후보님. 예. 인천의 중심 부평이 그동안 외곽을 중심으로 해서 제2순환고속도라든지 제2경인, 제3경인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침체되고 발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가 되고 7호선 전체로 이어지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3 공병단 비롯해서 보급창 또 캠프 마켓을 비롯해서 새롭게 주민들이 함께 계획 세고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새로운 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것만 잘 살려서 우리가 부평을 더욱 쾌적하게 부평을 더욱 행복하게 부평을 또다시 인천의 중심으로 킬 수가 있습니다. 부평에서 서울까지 아주 가까워졌어요. 이제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 덕분에. 네. 그래서 마치 분당이 있었듯이 서울 밑에 분당이 있듯이 서울 옆에 우리는 밑은 아니까 서울 옆에 부평 부평이 넘버원 행복지대를 열어갈 수 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부평 행복지대를 열겠습니다. 부평 넘버원 시대를 개막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직원 중에서도 부평에 사는 분이 있어요. 예, 쳐다보고 있습니다. 번호 따고 가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볼 때 사진을 너무 잘 찍었네. 네. 사진이 이미지가 너무 좋다. 네. 잘 찍었고요. 네. 지금 여론사 경력에서 민주당 영입인재 4호 이런 거 쓸 수 있죠? 예. 지금 네, 그렇게 네. 쓰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거랑 국정원 1차장 이래 쓰는 네. 거죠? 네. 김남희 변호사는 뭘 씁니까?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재고요. 아니, 그러니까 경력 네. 그거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참여연대. 네, 참여연대에서 가장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음. 그걸 쓰고 있습니다. 저 그래요? 갑자기 민주당 대변인이 됐거든요. 언제요? 3월 1일 날 됐대요.
연락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썼습니다. 저 명함에 아. 민주당 대변인 아직 브리핑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거 해봐야죠. 그거 써야지. 네. 아 참여연 댓글을 썼군요. 이승기로. 네, 네. 네. 뭐 잘 알아서 판단했겠죠. 아, 네. 네, 뭐. 적용이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좀 어려웠는데. 하여튼. 그게 네. 이제 변경도 가능합니까? 변경 가능하죠 원래. 네, 네. 조사하기 그럴 수 있죠. 전에는. 네. 조사. 네, 네. 잠시 네. 제가 편집 좀. 네, 네. 세팅 바꾸기 가세요. 자 박선원 후보 네. 휴대폰 네. 번호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요. 010-6625-2045 부평을 네. 사시는 분들 무슨 동? 네,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갈산동, 부계동, 산곡동, 삼산동, 청천동. 그래. 사시는 잘 분들 부탁합니다. 예. 연구자 찾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전화번호 더 이상 6.25는 없다. 2045년 대한민국 해방 100주년 때 대한민국은 세계 3대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것이 제 전화번호의 뜻입니다. 그래요. 6.25는 없다. 6.25를 극복하고 네. 2045년 대한민국 새 시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지은 총경님은 나중에 이제 휴대폰 공개 시점이 올 겁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녁 방송은 최강신바 오늘 코너죠. 신진 변호사, 최강 의원 그리고 정혜선 교수가 나와서 또 의대 정원 문제도 좀 다뤄보고요. 정치 현안들 두루두루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요. 네. 나중에 이제 본선 다들 진출하시면 네. 또 그 지역이 또 박빙 지역이 됐다 하면 한 번 더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